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취소. 오늘 이 이슈가 다른 뉴스를 다 덮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인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 앞으로 진행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실 자체가 이제 헌정사상 이제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이 된다면 이 역시 이제 최초의 일이 되는 건데, 먼저 법원은 어떤 사유로 구속을 이제 취소한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가 됐고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검찰은 26일 구속 기소를 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 기한을 넘긴 기소라고 주장을 했고, 이 검찰 측은 형사실무상 구속 기간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부는 실제 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구속 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검찰의 신병을 이전하면서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한 이 명확한 규정이나 이 대법원 판단이 없어서 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이 수사 과정에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겁니다. 네.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지만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검찰이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진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석방에 대한 지휘 서류를 법원에 송부해야 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찰의 입장이 발표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앞으로 있을 이제 탄핵 심판 선고, 이르면 이제 다음 주 후반쯤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에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네요. 네, 이 법원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이 큰 변수로 꼽히는 건데요. 이 통상적으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관례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만 네. 이 반대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헌재는 수시로 평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통치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신병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사라져 이 헌법재판관에게 심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경우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어서 이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이어져 이 검찰과의 관계 정립과 함께 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이 법적으로 수사 범위와 지위를 확대하려는 야당과의 이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슬로 트랙. 네.
상치되는 그런 뜻인 것 같네. 무슨 의미인 거죠? 네, 여야가 이 세금 관련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각각 감세안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이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절차가 길어져서 이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거라고 맞붙었습니다. 네, 패스트트랙이 오히려 이제 뭐 절차상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을 길게 늘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야가 모두 이제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오면서 협의 가능성이 생겼다고요? 네,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입장 차이는 유지되고 있지만 네. 이전보다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초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상속세 일괄 공제와 이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안을 추진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밝혔거든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화답을 했지만 이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에 동의를 할 테니 여야가 동의하는 것부터 먼저 상속세 개편을 이번에 처리하자고 말했는데 이 초부자 감세 조건 같은 건 붙이지 말자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더 중요한 건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거라면서 이게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 국민의힘은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슬로트랙이 될 거라고 한 건데요. 네. 이 이견을 보이는 지점이 좁혀지면서 이 패스트도 슬로도 아닌 이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1차 개헌, 2차 개헌. 네, 정치권에서 이 개헌 논의가 활발하죠. 우원식 의장이 어제 시급한 사안부터 1차, 2차 개헌으로 나눠서 해도 된다면서 순차적 개헌론을 말했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도 제각기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뒀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만 주장하는 개헌안에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국회의장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역설해 왔는데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양 정치 세력이 접근성이 있는 해법을 들고 나와야 하고 자신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개헌안을 냈던 만큼 지금 상황 속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혀왔고 개헌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4년 중임제를 함께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 도입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개헌 방향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하나의 안으로 모아지진 않지만요. 개헌을 주장하는 인사들 모두 대통령 권한 축소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간 이슈핑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